자, 어쨌든 요새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설원 의원님, 보통 야당 생활 하실 때 허니문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셨었어요? 글쎄 허니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보통 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은 인수위도 있고 그렇죠. 또 선거 기간도 길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니문이라고 그래서 이 집권당에게 국정 운영을 할 기회를 준다 이런 측면이 있을 터인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적폐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죠. 정말. 그래서 이제 적폐라고까지 우리 표현을 했고 그걸 이제 청산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경제가 워낙 심각하고 주변 4대 강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파워 게임, 한반도의 정세, 이 전쟁 위기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자면은 너나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 동시에 걸려있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게 일자리위원회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제일 처음 얘기한 게 일자리였겠습니까? 이제 그게 좀 잘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쌓여있는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든 야든 나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국민 일반이 이게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구속됐겠느냐. 따라서 그게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다 정리해야 될 게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허니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여야가 같이 해야 할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동의하십니까, 홍문표 의원은? 네, 사실 야당이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예,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분야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경험을 놓고 보면은 지금같이 소위 예비나각을 꾸밀 수 있는 준비위원회가 있었으면은 이 국민이 아는 매뉴얼을 어느 정도 어설프게 알게 됩니다. 저거는 언제. 그런데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선거에다가 또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깜짝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사면 터지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허니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이나 국민들이 아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를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시비를 하다 보면은 이 허니문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현 정부가 좀 매뉴얼을 가지고 중장기를 이렇게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가면은 허니문이 자연스럽게 한 6개월 정도나지 3개월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돈 의원님. 네. 일단은 좀 박근혜 정부와 비교가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당시 야당한테 이런 허니문 기간을 갖고 싶어 해도 그걸 스스로 본인이 박차버린 측면이 있죠. 인사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창중 대변인 인사부터. 그래서 여론과 전쟁을 했는데 요번은 그거와는 전혀 좀 경험과 다르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경제 외교 특히 이제 전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스타트를 좀 잘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당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집권 정권과 좀 상당히 좀 제일 큰 충돌 가능성은 역시 예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거기서 이제 문 대통령의 어떤 자신의 공약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확충 같은 거, 추경 예산 이런 것에서 야당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저는 그것이 제일 큰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상돈 의원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문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분 동의합니다. 예. 어떤 점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선은 뭐 어느 정부든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예. 좀 신선하고 그리고 꼭 그동안에 적폐적으로 못했던 거를 아주 힘있게 해냈는데 이번에 몇 가지는 참 아주 신선하게 이 소위 노조 문제라든지 또 지난번 세월호에서 그 피해를 봤던 비정규직 선생님들이요. 예, 그런 몇 가지는 기간제 선생님들. 이것이 아마 공론화에서 하면은 시시비비가 상당히 걸리고 시간 걸리는 건데 이 대통령이 취임 동시에 여하튼 힘있게 우리 국민에게 아주 신선한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저는 이게 사람들이 좀 일주일 됐는데요. 취임한 지.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이게 야당 당사 방문이거든요. 건국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프레이드도 없이 그냥 가면서 당사를 들렀거든요. 야당 당사를. 들러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야당 대표였습니다. 이게 좀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국민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겠다. 국민의 한 파트인 야당하고 모든 걸 협의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거 신호거든요. 신호인데 지금 일주일 딱 됐는데 일주일 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원시원하다. 자고 일어나면은 시원한 소식이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신문 펼치면은 볼맛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바라는 바를 그냥 척척척척척 해내는 거구나. 이게 준비된 대통령인가? 이게 준비됐던 대통령인가? 이런 이제 그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쨌든 그 당선되고 되자마자 바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내공을 많이 쌓아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상돈 의원님. 네. 물론 저거에 대해서는 물론 다 동의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모든 것에 대통령한테 의존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무리 시급한 것도 있지만은 소관부처하고 좀 정책 그 자체 뿌리를 갖다가 바꾸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어떤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에서도 또 이제 문 대통령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뭐 크게 반대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정기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의당에서도 좀 뭐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좀 지난 세월 동안에 꽉 막혔던 것 같은 것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저는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세월호 아까 네. 김한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월호에서 이 순직하신 기간제 선생님들 사실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일찍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여태까지 이게 참 끌었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그거는 정말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서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처음 한 일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 야당 당사 방문이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종의 협치라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상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잘 될까요, 홍문표 의원? 글쎄 저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여소야대에서 신임 대통령께서 협치라는 국민정치 하기 위해서 야당을 찾아갔다. 참 신선하고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이 저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경제에게 더 많은 치중을 하고 더 신선한 맛을 주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는 거지
정치하는데 야당을 먼저 찾아갔다 해서 뭐 그렇게 공감될 것 같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민은 세월호에서 아까 기관제 교사님 같은 문제를 한 방에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속히 들여다보면은 이와 비슷한 유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풀므로 인해서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사항들을 전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또 뒤따르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복합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또 후속 조치를 어떨 것이냐. 타적인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어떤 깜짝 쇼 같은 이것보다는 좀 매니어를 놓고 아까 얘기대로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것을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내놓는 것이 더 급선무가 거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가 최초로 한 1호 지시였거든요. 방문은 야당 당사를 방문하는 게 제일 처음이었고 방문이기도 하고 액션으로 보여준 건 직접 몸으로 보여준 거는 야당 당사 방문 야당 당 대표 만난 거였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행정 지시를 한 것은 일자리위원회 빨리 만들어라. 국민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라 이거였거든요. 그 민생 문제 대통령이 제일 관심을 갖는다 이거였는데 홍 의원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정치는 야당과의 협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홍 의원 생각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할 국민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우리 서른 의원님이 제가 볼 땐 어떤 형태든 문재인 정부에서 큰 일을 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경험이.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큰 일을 하고. 아니 국회의원보다 더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했는데. 미리 사인이라도 한 장 받아놔야겠네요. 제가 그 MB 정부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공약을 전체를 놓고 스크린을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왔던 공약인데 현실성으로 어렵다. 그 부분에서 한 20%를 출연했습니다. 안 되는 걸 그 짐을 5년 동안 지고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불신이 되니까. 그래서 요걸 먹더라도 어려운 것은 그때 한 20% 정리를 했고 그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매뉴얼을 짜는데 예를 들면은 MB 첫 경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전봇대 뽑아내는 거였거든요. 그 전봇대 하나 뽑아내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제게 어른지 나중에 그 야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됐고 신선한 맛이었냐. 자기 어떤 이미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관리에서 깜짝 쇼였다. 이래서 후유증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전 그와 같은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돈 의원님 뭐. 네, 뭐 저도 좀 비슷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냥 막힌 것을 확 뚫어버리는 것 같은 조치를 많이 하신 거죠. 저도 뭐 국회에서 세월호에서 순직한 그 기간제 교사 보상을 하고 뭐 탄원서에도 뭐 특별법 설명했지만은 또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우리가 공감하고 그러지만은 과연 이제 그걸 갖다가 전반을 넓혀서 비슷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빨리 이제 좀 조각을 해서 후속 정부가 큰 밑그림을 가지고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정권은 인수위가 없이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런 좀 과도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높은 국민적 이 지지를 받고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